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여러분은 유럽 사람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을 보면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인종이 같거나 달라도 표정이라든가 풍기는 분위기를 보면 구분이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서양권 사람들을 얼굴이나 표정, 스타일만 보고는 구분을 잘 못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동양인들은 얼굴, 표정, 스타일만 봐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얼굴과 스타일만 보고 구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별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유럽 사람들 구분하는 것보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쉽습니다. 뭔가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가끔 동아시아 세 나라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지만 인종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나라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은 예전에 몇 번 가봤지만 중국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 때 중국 사람이 정말 많아서 실제로 자주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은 허세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중국 사람들은 상당한 부유층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남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비싼 자동차를 샀거나 온몸에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아이폰을 사고 애플워치를 착용하는 등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것을 애플 제품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번 샤워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건조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샤워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줄여서 켈리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켈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뭔가 그런 중국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도 자신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가 중국인데도 본인은 일반적인 중국인보다 깨어있고 똑똑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만나면 로고가 엄청 크게 새겨진 명품 의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명품을 많이 착용하는데 이는 전부 자신이 유럽이나 미국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 슬프죠.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만큼 그런 명품이나 로고가 있는 물건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옷 같은 것도 오래된 빈티지 시장에서 사온 것 같이 입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착한데 항상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만약 미국 사람이 한번 고개를 숙이면 그 사람들은 더 아래로 숙이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헤어스타일과 목소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를 막고 내는 소리 같은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 만화 캐릭터인 스펀지밥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보고
스펀지밥 목소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깔끔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왁스 같은 것을 많이 발라서 머리를 안 감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샤워를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머리에 이렇게 왁스를 발라서 다시 기름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왁스도 잘 바르면 기름지게 보이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 전체에 이상하게 왁스칠을 해서 진짜 머리를 안 감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보면 대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깔끔합니다. 전형적인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는 북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치렁치렁 매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잘 입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색이 3개 이상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얀 옷과 검은 옷을 정말 많이 입는데 찾아보니 한국은 옛날부터 흰색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색이 없는 옷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진짜 예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유래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많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국식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모발은 한국 사람들의 모발과 많이 달라서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제품을 바르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진짜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도 불편한 것보다 미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고수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식 옷 스타일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일본은 약간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기가 많습니다. 옷 스타일도 일본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상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들의 스타일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냥 서브컬처 같은 부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의 옷은 거의 그런 곳에서 인기가 있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 스타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 전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글쎄요. 중국은 무엇이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요. 원래 중국처럼 엄청 큰 나라 같은 곳에서는 영향력이 강해서 뭔가 인기가 있는 것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중국에는 진짜 뭐가 인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국 친구들한테 하면 한국 친구들은 항상 삼국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중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삼국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삼국지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유명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삼국지보다 북유럽 신화 같은 것이 더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삼국지가 미국에서도 당연히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게 진짜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중국 문화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중국 문화라면 브루스리 이소룡가 있지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홍콩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홍콩은 영국령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홍콩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인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한둘도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중국인 친구들 거의 대부분과 잘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가 중국인이 아닌 척하면서 서양 제품들로 온몸을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속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스운 게, 제가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인 친구들이 그걸 알고 한국 이야기를 절대 많이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중국인 친구들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든가 한국 옷 같은 것들을 사실은 중국이 원조라고 말하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 예전 중국인 친구들은 제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이 한국어 단어는 중국어랑 똑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어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계속 방해하는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리지널리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입는 것이 진짜 자기들 거라고 자꾸 저한테 말해요. 그런데 그거 저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듣는 것인데도 제가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팬인 걸 아니까 자꾸 저한테 한국에 이거는 원래 중국 거다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중국인 때문에 완전히 질려버린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설날, 루날 뉴 이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미국에서 제 친한 친구들이랑 한복을 입고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중국인 친구가 저희한테 이건 루날 뉴 이어가 아니고 차이니즈 루날 뉴 이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가 아니라 달을 보고 새로운 연도가 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 새로운 연도가 온 거라고 말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것을 보고 자기들은 무슨 다른 단어를 쓰면서 중국 옷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복을 중국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진짜 저는 한국 한복 대여점에서 빌린 거였거든요. 그때 진짜 짜증나서 한복을 같이 빌린 친구들이랑 저랑 그 중국인 친구랑 다시는 같이 어울리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중국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의 오리지널을 자꾸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때 계단 말했던 거 찾아봤는데 틀렸어요. 한복은 한국 것이 맞는데 왜 자꾸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고 미국에서 중국식 한복을 입고 다니는 중국인들은 요즘 많이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설날, 루나 뉴 이어에 대규모 중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중국식 한복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거 그냥 한국 한복을 따라서 현대적으로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전통 이런 거 잘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좀 슬픈 그런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 봐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더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좀 불쌍한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는 전통이랑 오래된 문화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사건으로 그런 거 전부 불태우고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중국의 모든 오래된 문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한국처럼 전통이 깊은 곳이 없어요. 미국도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서 전통이 많이 없는데 중국은 거의 미국 수준으로 전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전통이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통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전통이 엄청 깊습니다.
하필이면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그냥 전 세계에서도 전통이 엄청 대단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열등감을 많이 느껴서 화를 내는 것인데, 이런 배경 스토리를 생각하고 보면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짜증나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뭔가 좀 슬프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love and hate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사랑 그리고 증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식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은근히 한국을 잘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아시아라고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아시아권 문화를 전 세계로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은근히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사람들에게 눈을 찢는 인종차별을 하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몰아쓰면서 못된 인종차별을 했었는데, 한국이 전 세계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파트너로서 알림으로써 아시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 무조건 중국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 한국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러러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질투심을 느끼면서 경쟁을 한다고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보다 자기들이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작은 나라가 자기들보다 대단하고 자기들이 해내지 못한 것들을 전부 해내고 있으니까 질투심을 느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저도 완전한 자세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는데 그런 해석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중국이랑 한국, 일본의 관계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한국이랑 중국, 일본의 관계에 대해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미있다라는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동아시아의 관계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서 한중일 이야기를 다루는 미국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한중일 비교 콘텐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이미 미국에는 영어로 한중일을 다루는 유튜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보면 확실히 미국에서는 한국 편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랑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일본이랑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웠던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일본은 뭔가 엄청나게 먼 나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잘 하기 어려운 나라라서 오타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적국이죠. 전쟁하면 중국이랑 싸워야 하고, 한국 전쟁 때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싸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진짜 가장 친한 동맹국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같이 동맹으로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자기들의 친구라고 느끼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 그렇게 느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국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아, 맞다. 중국이랑 미국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일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좋아하는 이야기 안 해도 저희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잘 눌러주시는 분들이기에 빨리 눌러달라고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EJ Dream